적자 나지만 1년, 2년, 3년이 지나면은 이게 흑자로 돌아올 수 있고 탄탄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적자가 나도 운영하지만 이거는 미래 10년, 20년 지나도 평생 가도 이거는 뭐 우리가 이익 볼 일은 없겠다. 우리 돈 주고 운영하겠다. 그런 현장은 과감하게 폐쇄 작업합니다. 이익이 안 나는 현장은 회사에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인원, 효율적인 인원을 배치하겠다는 거죠. 필요한 검사원, 필요한 관리자, 더불어 있는 관리자, 더불어 있는 직원 없습니다. 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살아남으려면 이익을 내야 되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비용을 아껴야 되고, 그래서 필요 없는 인원을 다 배제하고 필요한 인원만 배치하자. 네 번째 혁신으로는 그 다음에 임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그래서 임금이 적다면은 올리고 너무 많다면은 낮추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회사와 직원 간에 이 정도면 내가 얼마든지 일할 수 있겠다. 이 정도 보상이면은 참 내가 별 불만 없이 하겠다. 물론 월급이라는 거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월급 많이 준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적정하게 임금 벌면 번만큼 회사에서 베풀자. 그래서 임금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업무 성과를 시스템적으로 평가해서 그 사람의 임금을 결정짓는 거고, 그 다음에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이제 구분하자. 사람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현장이라든지 정말 이익에 되지 않는 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정리 작업을 하자.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인원 구성을 하는 거죠. 자, 땀 흘리는 사람이 대우받는 그런 회사를 만들자. 가끔 우리가 근무할 때 보면은 죽어라고 일하고 땀 흘리는데 땀 안 흘리고 슬렁슬렁한 사람이랑 임금이 똑같아요. 누가 땀 흘려서 일할 겁니까? 그래서 땀 흘리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리 회사는 대우한다. 그 다음에 가장 뛰어난 인재들로 이제 우리 회사는 구성을 한다. 타 회사에 비해서 하나도 뒤처짐이 없는 그런 직원들을 육성하고 교육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인원 수가 많은 것보다는 핵심 인원만 구성하겠다. 인원이 200명이면 뭐하고 300명이면 뭐하고 1000명이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확장 정책을 쓰지 않고 핵심으로 구성을 해서 작고 강한 기업으로 이제 탈바꿈하겠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관리자는 이제 그 사장이다. 관리자가 사장 마인드가 없으면 그 사람은 관리자도 아니고 관리자를 시켜서도 안 됩니다. 소수 정예로 핵심 사업에 집중한다. 문어발식 안 합니다. 이것저것 다 안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장점 있는 것, 연관되는 것으로 인해서 핵심만 가지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낸다고 그러면은 이제 성과로 이제 그 성과 낸 만큼의 피땀 흘린 사람한테 이익을 배분해 주자. 그래서 확실하게 이익은 회사가 이익이 난 만큼 어쨌든 직원들한테도 돌아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직원이 열심히 함으로써 이게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우리 회사 내부 인원 이런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큰 타들을 보면 그럼 KT가 이제 혁신을 하는데 그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문제죠. 시스템을 바꾸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경영의 혁신. CEO로서 경영자로서 경영의 패러다임을 이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회사와 직원은 이제 갑을 관계가 아니고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아니고 이제 평생의 파트너다. 파트너십. 회사와 우리하고 거래하는 고객은 평생 파트너다. 갑과을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파트너로서 가장 이상적으로 가장 잘되게 우리 고객이 KT를 통해서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고객이 잘되고 그런 파트너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비파기 검사, 인스펙션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검사는 신뢰죠. 신뢰가 없는 검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검사가 아니에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 신뢰성이 없는 검사를 왜 하냐 이거죠. 그래서 검사는 곧 신뢰가 생명이다. 그런 원칙에 따라서 경영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영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을 창출해줘, 매출을 올려줘. 올바르게 수익 창출하겠다.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겠다 이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KT는 이제 명품 회사로 만들자. 경쟁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사 조직을 핵심 집중으로 이제 이렇게 구도를 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심 안에는 책임과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으로 운영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익 창출하는 거는 고단가를 쓰는 게 아니고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원가 절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자. 왜냐면은 이런 조직을 한다고 해서 비용이 올라가거나 하면은 검사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검사 단가가 올라가는 거는 경쟁력에서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가지고도 어떻게 우리가 이익을 창출할 건지, 그래서 원가 절감을 통해서 우리는 이익을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 혁신 중에 이제 우리 회사 시스템적으로 하는 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어떤 분쟁이라든지 이런 사고라든지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저희 회사는 고문 변호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건들, 어떤 조율해야 될 것들은,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 검토를 통해서 이제 전문적인 그런 그 대피 체제를 갖췄고요. 그리고 각종 노무에 관한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들도 회사에서 이제 공인노무사와 또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노동에 관한 거는,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 그리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 회계사, 제3자 감사를 할 수 있는 전문 회계사를 도입해서 우리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검사한 결과가 잘못될 수도 있죠. 왜냐면은 사람이 하는 휴먼 에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잘못된 거는 이제 우리가 책임 보상 보험에 가입하자.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고객이 어떤 피해를 봤다면은 우리가 가입한 보험회사로 인해서 그 보상을 해주자. 그래서 책임 보상 보험에 제가 이제 가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이제 부서별로인데, 부서별로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책임 경영제로 운영하겠다. 그 부서는 그 부서장이 책임을 지라는 거죠. 필수 인원으로 구성하겠다. 능력이 있고 폐기 있는 직원으로. 그리고 그 업무들은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적인 업무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부서별로 보면은요, 우리 안전관리부는 방사선 안전관리, 일반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대표이사로부터 독립, 그러니까 조직표에 보면은 대표이사에서 직속으로 안전관리부가 지시를 받고 이렇게 그 다음에 독립부서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로부터 독립이라는 건 대표이사가 업무에 관해서는 관여는 안 한다. 큰 틀은 제시하지만은 세세하게 이래라 저래라 허가 내라 말아라 안 된다 이런 거는 이제 대표이사가 하지 않습니다. 안전관리부 독단적으로 허가를 낼 건지 말 건지 제재를 가할 건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이사는 업무에 대해서 타치를 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안전부는 이제 독자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안전관리는 매출하고 연관되지만 정말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시에는 그 사업소 현장을 업무 중지권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대표이사하고 관계없이 안전관리가 중지권을 내리면 대표이사는 이제 그대로 의견 존중해서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선 안전관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매출하고 연관져서 하면은 안전관리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안전관리부도 대표의 어떤 그 시시콜콜한 어떤 그런 업무 간섭을 이제 피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로 품질 보증입니다. 품질 보증이라는 건 신뢰성과 관계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품질 보증부도 대표이사의 독립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품질 보증부도 대표이사의 업무 간섭으로부터 독립시켰습니다. 사장이라고 해서 대표라고 해서 QA 업무에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해주라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품질 부서도 대표이사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을 시켰고, 그럼으로써 QA 부서가 독자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품질도 현장에 품질이 확보가 안 됐다든지 여러 가지가 조치가 안 됐으면은 그 사업소 현장을 중지할 수 있는 중지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품질과 안전부서, 기타 부서는 대표이사는 외풍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고 그 부서가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이 바로 대표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업무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나 기술부에서도 이제 변화가 가져오는데 이제 부정한 검사 요구.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라든지 뭐 어떤 특수 관계 있는 사람이 참 부적당한 검사, 정상적이지 않는 검사를 의뢰하거나 요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아무리 돈이 되고 큰 돈이 된다 한들 그 부정한 검사는 우리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 매출에 타격이 오겠죠. 그러나 그런 부정한 검사로 인해서 매출 올리는 거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 차라리 우리가 밥 한 끼를 줄이자. 그런 심정으로 거래를 중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 원칙에 따른 검사를 하자. 프로시저대로 원리 원칙대로 검사. 왜 원리 원칙대로 검사하면 왜 돈이 안 되느냐? 그렇죠. 우리는 원리 원칙대로 검사해서 결과 주고 그 결과에 신뢰성을 주자. 그리고 그 검사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겠다. 우리가 검사한 제품 레포트에 대해서는 이제 끝까지 책임진다. 그 제품 보고서가 잘못됐을 때 고객에서 크레임이 걸려왔을 때는 우리가 100%다 책임진다.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보상하는 그런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안전관리부, 품질보증부, 검사부가 대표이사로부터 독립하고 독자적인 운영을 한다. 이제 각각의 현장들이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현장들이 이제 영업 의식적으로 일 따는데 매출 중심으로 하지 말고 정말 올바른 거래 업체도 많을 거다. 우리가 거래하지 않는 업체 중에서도 정말 올바른 CEO도 많을 거다. 우리는 그런 회사하고 우리 파트너가 되자. 그래서 올바른 거래 업체만 계약할 수 있도록 이제 영업이라든지 견적서가 오면은 그 회사 먼저 조사해서 정말 이 회사가 올바른 회사인지를 보고 할 건지 말 건지 어떤 단가를 제출하자. 그런 이제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전과 품질이 우선시 확보돼야 된다. 그리고 검사 결과에는 무한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제 자격은 사회 자격 많이 있지만은 이제 사내 자격을 우린 정상화하자. KT의 사내 자격, 즉 레벨 2, 레벨 3에 대해서 이제 누구도 시비 걸지 않도록 어떤 자격증보다 더 강력한 자격증을 만들자. 해서 이제 사내 레벨 30를 까다로운 규정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내 자격은 국가기술 자격, ASNT, IS 요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까다롭게 이제 사내 자격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래서 KT 자격증, KT 30 한 장이면은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의심받지 않고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의 어떤 신뢰성 있고 자격증이 유효성 있게 만들자는 거죠. 그런 작업이 이미 들어갔고 우리가 그 레벨 2 시험을 이제 점차적으로 교육이라든지 동영상 교육, 현장 교육, 그 다음에 시험도 실제 본사 와서 다 봅니다. 본사에서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편도 다 우리 자체 제작이 아니고 외국에서 전문 시험편을 수입해서 그 시험편에 따라서 이제 실제적으로 평가해서 레벨 주는 방식. 그래서 KT 레벨이 가지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기술적으로 최소한 검증은 돼 있다. 그런 정도의 이제 사내 자격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KT가 하는